60대 이상이라면 이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심장마비 3일 전 신호 놓치면 손 쓸 수 없습니다. 목요일 저녁 7시 72세 김철수 씨는 소파에 기대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바위로 짓눌리듯 조여들었습니다. 김 씨는 비명도 못 지르고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흑, 가, 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부엌에 있던 아내가 이상한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그 순간 김 씨의 몸이 소파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거의 멈춰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김 씨는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김 씨는 3일 전부터 계속 이상 신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는 15년간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며 이런 일을 수없이 봤습니다. 심장마비는 절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3일 전부터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혹시 지금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요즘 따라 이유 없이 피곤하신가요?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박정수입니다. 15년간 수천 명의 심장마비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중 절반은 신호를 몰라서 손 쓸 수 없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지금 당신은 심장이 보내는 신호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김철수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3일 전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평범한 은퇴자였습니다. 72세, 건강검진에서 별 문제 없다는 얘기 들었던 분이죠. 화요일 아침 산책 나가려다가 가슴이 뻐근했습니다. 딱히 아픈 건 아니고 그냥 답답한 느낌이었어요. 어제 손주 돌보느라 피곤한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점심때 친구들과 식사하다가 또 가슴이 불편했습니다. 아, 체했나? 소화가 안 되네 하고 소화제를 먹었죠. 수요일도 비슷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넘어갔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 부인이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은데? 김 씨가 대답했습니다. 응, 좀 피곤하긴 한데 괜찮아. 푹 자면 나아질 거야. 목요일 낮에도 계속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왼쪽 팔이 약간 저린 느낌도 들었어요. 하지만 김 씨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 앞서 말씀드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인은 며칠 뒤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화요일부터 이상하다고 했어요. 제가 병원 가자고 했어야 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으셨나요?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소화가 안 된다, 너무 피곤하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3일 전부터 심장이 보낸 신호를 모두 놓친 겁니다. 만약 화요일에 병원에 왔다면 김 씨는 지금 살아계실 겁니다. 이게 제가 15년간 응급실에서 가장 많이 본 비극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제 소개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정수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몇 명의 심장마비 환자를 봤을까요? 정확히 세진 않았지만 수천 명은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며칠 전부터 이상했어요. 3일 전부터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그때 병원에 안 왔을까요? 매번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조금만 일찍 왔어도 살릴 수 있었는데.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한 환자의 생존율은 90%입니다. 하지만 골든타임을 놓치면 10%로 떨어집니다. 똑같은 심장마비인데 생존율이 9배나 차이 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뭘까요? 바로 신호를 아는 것입니다. 3일 전부터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게 생과 사를 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김철수 씨 같은 분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그 신호를 알기를 바라며, 하지만 먼저 희망적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박영희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평소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손주들 돌보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는데 이상했습니다. 숨이 평소보다 훨씬 찼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생각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화요일에도 비슷한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왼쪽 팔이 묵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박 씨는 며칠 전 유튜브에서 본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심장마비 전조 증상, 가슴 답답함, 팔저림. 박 씨는 즉시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딸, 나 병원 좀 데려다줘. 가슴이 이상해. 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많이 아파요? 119 불러요? 박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심하진 않은데 유튜브에서 본 증상이랑 똑같아. 빨리 가보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심전도를 찍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심장 혈관이 막히고 있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오셨네요. 바로 응급시술에 들어갔습니다. 관상동맥에 스텐트를 넣는 시술이었죠. 다행히 시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유튜브 영상 보길 정말 잘했어요. 안 봤으면 그냥 참았을 거예요. 딸도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영상 보고 증상 알아채서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박 씨는 건강하게 손주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산책도 다시 시작하셨고요. 김철수 씨와 박영희 씨,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단 하나입니다. 신호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이제 왜 3일 전부터 신호가 나타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게요. 우리 심장에는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 있습니다. 이름은 외울 필요 없고요. 쉽게 말하면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막히면 심장마비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로가 하루아침에 막히는 게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막힙니다. 도로에 비유해 볼게요. 4차선 도로를 상상해 보세요. 평소엔 차들이 쌩쌩 달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1단계, 한 차선이 막힙니다. 차는 여전히 지나가지만 좀 막히기 시작하죠. 이게 3일 전 상태입니다. 심장은 이미 알아챕니다. 피가 평소보다 덜 들어온다.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숨이 차다, 팔이 저리다. 2단계, 이틀째 되면 두 차선이 막힙니다. 이제 차가 거의 못 지나갑니다. 심장이 더 강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식은땀이 나고 극심한 피로가 옵니다. 3단계, 사흘째 되면 완전히 막힙니다. 차가 한 대도 못 지나갑니다. 심장이 산소를 못 받아서 멈춥니다. 이게 심장마비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1단계나 2단계에서 병원에 오면 90% 이상 살 수 있습니다. 혈관을 뚫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3단계까지 가면 심장 근육이 이미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 중요한 겁니다. 심장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모른다는 거죠. 지금부터 그 신호 8가지를 하나하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가슴 통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통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는 칼로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심장마비 전 가슴 통증은 대부분 둔한 압박감입니다. 마치 누가 가슴을 꾹꾹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환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코끼리가 가슴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벽돌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아요. 쥐어짜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쓰면 즉시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증 위치도 중요합니다. 심장은 가슴 정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가슴 한가운데를 덮어보세요. 그 부분이 아프면 의심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방사통입니다. 방사통이라는 말도 어려우니 쉽게 설명할게요. 심장 통증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가슴에서 시작해서 왼쪽 팔로 퍼집니다. 목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턱까지 아프기도 합니다. 등 뒤쪽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왼쪽 팔이 저리거나 묵직하면 꼭 의심해 보세요. 두 번째 신호, 호흡곤란입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숨참과는 다릅니다. 계단 오르면 누구나 숨이 차죠. 그건 정상입니다. 하지만 심장마비 전 호흡곤란은 다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숨이 찹니다. 평소 쉽게 하던 일인데 갑자기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68세 최민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아침 신문 보러 1층 가게에 갔어요. 근데 그날은 현관문만 나섰는데 숨이 턱까지 찼어요. 바로 이겁니다. 평소와 다른 호흡곤란. 특히 누웠을 때 더 심해지면 위험 신호입니다. 베개를 두세 개 베어야 숨쉬기 편하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안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이건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느끼는 증상입니다. 일반적인 피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평소 같으면 빨래 개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게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마치 하루 종일 일한 것처럼 녹초가 된 느낌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죠. 69세 이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침대에서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온몸에 납덩이를 매단 것 같았어요. 바로 이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극도의 피로. 특히 밤에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하면 의심해 보세요.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심장에 피가 제대로 안 가면 온몸이 산소 부족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극심한 피로가 오는 겁니다. 네 번째 신호, 소화불량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냥 체한 줄 알고 넘어가거든요. 김철수 씨도 그랬습니다. 가슴이 답답한데 체했나 보다 하고 소화제만 먹었죠. 심장마비 전 소화불량은 특징이 있습니다. 상복부, 명치 부근이 불편합니다. 메스꺼움이 올라옵니다. 토할 것 같기도 하고요. 식은땀과 함께 오면 더 위험합니다. 왜 심장 문제인데 소화불량 증상이 올까요? 심장과 위가 신경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외울 필요 없고요. 쉽게 말하면 심장이 아픈데 위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특히 평소 소화가 잘 되던 분이 갑자기 소화불량이 계속되면 의심해 보세요. 식사 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아침 공복에도 명치가 불편하면 더 의심해야 합니다. 극심한 피로와 소화불량, 이 둘이 함께 오면 절대 넘기지 마세요.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 식은땀입니다. 운동하거나 더울 때 나는 땀이 아닙니다. 추운데도 땀이 줄줄 흐르는 겁니다. 특히 밤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다가 갑자기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서 깨는 경우 있으시죠? 이게 한두 번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연속으로 계속된다면 의심해 보세요. 74세 정만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밤에 자다가 땀이 너무 나서 이불을 갈아야 했어요. 한겨울인데도요. 왜 식은땀이 날까요? 심장이 위험 신호를 감지하면 우리 몸의 비상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름은 자율신경계라고 하는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위험을 느껴서 식은땀을 내보내는 겁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다른 증상과 함께 오면 더 위험합니다. 가슴 답답함 식은땀 즉시 병원. 소화불량 식은땀 즉시 병원. 이렇게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 신호, 어지럼증입니다. 이것도 흔히 넘어가는 증상입니다. 나이 들면 으레 어지럽지 하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심장마비 전 어지럼증은 다릅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핑 도는 느낌이 아니라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심장이 제대로 피를 못 보내면 뇌의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겁니다. 특히 위험한 건 실신 직전 증상입니다. 서 있다가 갑자기 무릎에 힘이 풀리는 느낌, 눈앞이 하얘지는 느낌,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나는 느낌.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앉거나 누우세요. 그리고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70세 박동진 씨는 운이 좋았습니다. 화장실 가다가 어지러워서 벽을 붙잡고 주저앉았대요. 그대로 쓰러졌으면 머리를 다쳤을 겁니다. 식은땀과 어지럼증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이건 심장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긴급 신호입니다. 일곱 번째 신호, 팔 저림입니다. 특히 왼쪽 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팔이 저린데 무슨 심장 문제야? 그냥 팔 문제지. 아닙니다. 심장 통증이 팔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심장과 왼쪽 팔이 같은 신경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외울 필요 없고요. 쉽게 말하면 심장이 아픈데 뇌가 착각해서 팔이 아픈 걸로 느끼는 겁니다. 전화기 두 개가 같은 전화선을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쪽에서 신호가 오면 다른 쪽도 울리는 거죠. 어떤 느낌일까요?
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왼쪽 팔이 무겁고 저려요. 팔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손가락 끝까지 짜릿짜릿해요. 중요한 건 갑작스럽게 온다는 겁니다. 평소 팔이 멀쩡했는데 며칠 새 이런 증상이 생겼다면 의심하세요. 그리고 꼭 왼쪽 팔만은 아닙니다. 오른쪽 팔도 저릴 수 있고 양쪽 다 저릴 수도 있습니다. 67세 김영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 손 붙잡고 계단 올라가는데 왼쪽 팔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손주 놓칠 뻔했어요. 8번째 신호, 목과 턱 통증입니다. 이건 정말 많이 놓치는 증상입니다. 턱이 아파서 치과에 갔다가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 들은 적 있으신가요? 그럼 심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심장 통증이 턱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특히 아래턱이 묵직하고 아픕니다. 목 뒤쪽이 뻐근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까지 당기는 느낌도 있고요. 치과 질환과 어떻게 구별할까요? 치과 문제는 특정 치아를 누르면 아픕니다. 하지만 심장 문제는 턱 전체가 묵직합니다. 그리고 운동하거나 계단 오를 때 더 심해집니다. 71세 한명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턱이 아파서 치과 3군데나 갔어요. 다 문제 없대요. 그러다 응급실 와서 심장 문제라는 걸 알았죠. 팔 저림, 목 통증, 턱 통증. 이 3가지는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이렇게 멀리까지 신호를 보냅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언제 병원에 가야 하나요?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증상들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첫째, 가슴 통증이 5분 이상 계속됩니다. 둘째, 가슴 통증과 함께 식은땀이 납니다. 셋째, 가슴 통증과 함께 왼쪽 팔이 저립니다. 넷째, 숨쉬기가 힘들고 어지럽습니다. 다섯째, 구토나 메스꺼움과 함께 가슴이 불편합니다. 이 중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절대 참지 마세요. 조금 기다려볼까? 내일 아침에 병원 가볼까? 이 생각이 생명을 앗아갑니다. 골든타임은 증상 시작 후 6시간입니다. 6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 심장 근육을 살릴 수 있습니다. 6시간이 지나면 심장 근육이 죽기 시작합니다. 한번 죽은 심장 근육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그럼 119에 전화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식은땀이 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증상을 정확히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좀 이상해요. 몸이 안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10초면 끝납니다. 그 다음 혈액 검사를 합니다. 심장 효소 수치를 확인하는 거죠. 만약 심장마비가 맞다면 즉시 응급시술에 들어갑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이라고 합니다. 다리나 손목 혈관을 통해 가느다란 관을 심장까지 넣습니다. 막힌 혈관을 찾아서 풍선으로 넓혀주고 스텐트를 넣습니다. 이 시술이 생명을 구합니다. 빨리 올수록 심장 손상이 적습니다. 늦을수록 손상이 큽니다. 그래서 조금 참아볼까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의심되면 바로 119,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제 연령대별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40에서 50대입니다. 이 연령대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가장 큰 적입니다. 회사 일, 집안일, 자녀 교육,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있는 시기죠. 특히 남성은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담배 한 개비가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담배 끊으려고 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또 피우게 돼요. 이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심장마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60에서 70대는 기저질환 관리가 핵심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 3가지가 있으면 심장마비 위험이 3배 높아집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는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통증을 잘 못 느끼거든요. 당뇨병이 신경을 손상시켜서 심장이 아파도 덜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증상을 놓치기 쉽습니다. 당뇨병 있으시면 작은 증상도 절대 넘기지 마세요. 남성과 여성도 증상이 다릅니다. 남성은 전형적인 가슴 통증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비전형적 증상이 많습니다. 피로, 소화불량, 목 통증. 이런 증상들이 남성보다 훨씬 흔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더 늦게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요.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가족력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심장마비 겪은 분 계신가요? 특히 60세 이전에 심장마비를 겪었다면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족력이 있으면 40대부터 정기검진 받으세요. 심전도, 심초음파, 혈액검사. 이 세 가지는 기본입니다. 나이, 성별, 기저질환.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자신만의 주의사항을 만드세요. 만약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쓰러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않고 행동하는 게 생명을 구합니다. 단계별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우리 남편이 가슴 아파하다가 쓰러졌어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주소를 정확히 말씀하세요. 아파트면 동과 호수까지 알려주세요. 두 번째, 환자를 편안하게 눕히세요. 바닥이 딱딱해도 괜찮습니다. 베개나 쿠션으로 머리를 약간 높여주세요. 옷이 조이면 풀어주세요. 넥타이, 벨트, 단추를 느슨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보, 괜찮아요? 들려요? 이렇게 불러보세요. 대답을 하면 의식이 있는 겁니다. 대답이 없으면 즉시 119 대원에게 알려주세요. 네 번째,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물을 먹이지 마세요. 토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일으키지 마세요.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혼자 차를 몰고 병원 가지 마세요. 운전 중에 증상이 악화되면 큰 사고가 납니다. 다섯 번째, 심폐소생술입니다. 의식이 없고 숨을 안 쉬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가슴 정중앙에 손을 겹쳐 놓으세요. 팔을 쭉 펴고 체중을 실어서 누릅니다. 분당 100에서 20회, 노래 아기상어 리듬으로 누르세요. 깊이는 5cm 정도입니다. 119가 올 때까지 계속하세요. 힘들면 주변 사람과 교대로 하세요.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미리 연습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훨씬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한 번씩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그게 생명을 구합니다. 지금까지 신호와 대처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예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걷기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으세요. 한 번에 30분이 힘들면 아침 10분, 점심 10분, 저녁 10분 나눠도 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운동은 헬스장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걷기가 최고의 심장 운동입니다. 두 번째, 식단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짠 음식 줄이기, 기름진 음식 줄이기, 채소 늘리기. 이것만 해도 혈관이 달라집니다. 특히 라면, 찌개, 김치. 이런 음식 드실 때 국물을 적게 드세요. 국물에 소금이 가득합니다. 고기 드실 때는 기름기를 떼어내세요. 삼겹살보다는 등심이 낫습니다. 그리고 맵기 채소 반찬 하나씩은 드세요. 세 번째, 금연입니다. 담배는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무조건 끊어야 합니다. 담배 한 개비가 혈관 나이를 10년 늙게 만듭니다. 이 나이에 지금 끊어서 뭐해요? 아닙니다. 담배는 끊는 순간부터 혈관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65세에 끊어도 70세가 되면 비흡연자랑 비슷해집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푸는 방법은 있습니다. 취미 생활 하나 만드세요. 산책, 등산, 노래, 그림, 뭐든 좋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내 시간을 가지세요. 다섯 번째,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야 심장도 쉽니다. 하루 7시간은 주무세요. 잠이 안 온다고 술 마시지 마세요. 오히려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저녁 9시 이후엔 커피, 녹차 드시지 마세요. 여섯 번째, 정기검진입니다. 1년에 한 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하세요. 숫자를 알아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어렵지 않죠? 작은 습관이 10년 후 당신을 지킵니다. 검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상이 없는데 검사를 왜 해요? 바로 이 생각이 위험합니다. 심장병은 증상 없이 진행됩니다. 검사로만 알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면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세요. 첫 번째, 심전도 검사입니다. 10초면 끝납니다. 가슴에 스티커 붙이고 누워 있으면 됩니다. 심장 리듬이 정상인지 확인하는 거죠. 두 번째, 혈압 측정입니다. 이건 매달 하셔도 됩니다. 약국에서 무료로 재주는 곳 많습니다. 정상은 120에 80 이하입니다.
140에 90 넘으면 고혈압입니다. 세 번째, 혈액 검사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합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200 이하가 좋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100 이하가 목표입니다. 혈당도 함께 확인하세요. 공복 혈당 100 이하가 정상입니다. 네 번째, 심초음파입니다. 이건 증상 있거나 위험 요인 있을 때 합니다. 심장 판막, 심장 근육 상태를 초음파로 봅니다. 다섯 번째, 관상동맥 CT입니다. 고위험군은 이 검사를 권장합니다. 가족력 있거나 당뇨 오래된 분, 흡연자, 혈관이 얼마나 막혔는지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숫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용보다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심장마비 3일 전 신호 8가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첫째, 가슴 통증 쥐어짜는 듯한 압박감. 둘째, 호흡곤란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참. 셋째, 극심한 피로, 설명할 수 없는 녹초 상태. 넷째, 소화불량 명치 불편함 메스꺼움. 다섯째, 식은땀 추운데도 땀이 줄줄. 여섯째, 어지럼증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일곱째, 팔 저림 특히 왼쪽 팔. 여덟째, 목 턱 통증 턱 전체가 묵직함. 이 중 2가지 이상 동시에 나타나면 즉시 119입니다. 절대 참지 마세요. 이 정보를 가족들과 꼭 나누세요. 부모님께 알려드리세요. 배우자와 함께 확인하세요. 형제자매 단톡방에 공유하세요. 특히 60대 이상 부모님이 계신 분들, 오늘 저녁 전화 한 통 하세요. 엄마, 아빠, 이런 증상 있으면 바로 병원 가셔야 해요. 이 한마디가 생명을 구합니다. 댓글로 경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5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며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선생님, 며칠 전부터 이상했는데 그냥 참았어요. 이 말을 들을 때입니다. 조금만 일찍 왔어도 살릴 수 있었는데 그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장 보람찬 순간도 있습니다. 선생님, 유튜브에서 증상 보고 바로 왔어요. 이 말을 들을 때입니다. 골든타임 안에 와서 완벽하게 회복한 환자분들을 볼 때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심장마비는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신호를 알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김철수 씨처럼 되지 마세요. 박영희 씨처럼 되세요. 신호를 알고 빨리 움직이세요. 여러분의 심장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작은 증상도 절대 넘기지 마세요. 의심되면 바로 병원,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응급의학과 전문의 박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